포항시와 경주시가 형산강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형산강의 올레길과 테마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주 OCI 머티리얼즈가 800억 원 규모의 NF3 공장을 증설합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사립외고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민관합동 TF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사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천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각종 금융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등산로 장뇌삼 심기 평창군 협의회가 평창군 주요 등산로에 장뇌삼을 심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4개 기업과 동시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네잎클로버를 찾아 책 속에 간직해 두신 적 있으시죠?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 왠지 이걸 지니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숲풀 속을 뒤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짓밟힌 새잎클로버. 혹시 새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행복입니다.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쩌다 한 번 찾아오는 행운의 네잎클로버. 그런데 행복의 꽃말을 가진 새잎클로버는 우리들이 찾고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떨까요? 가끔 우리는 찾아오기 힘든 행운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행운만을 기다리다가 끝내는 실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행운보다는 행복을 찾아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행운은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곧 뒤따라올 거예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포항과 경주를 가로지르는 형산강 개발을 위해 포항시와 경주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형산강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두 도시는 상생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10일 포항시청을 찾아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도시는 형산강 종합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새로운 미래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두 도시 간의 상생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특히 형산강이 보유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올레길과 테마공원, 생태 관찰원 등을 조성해 관광 인프라 및 지역 발전의 창조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 가속기 연구소와 경주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기 연구소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첨단과 기술과 연구 개발 정보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시가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40kg들이 9만 포를 매입할 예정이고 가격은 5만 2천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는 올해 수확기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미국과 시장 격리국을 포함해 9만 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산 공공비축 미국 우선 지급금은 건조bio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5만 2천 원으로 매입 현장에서 지급되고 2015년 1월 사후 정산합니다. 안동시는 공공비축 미국과 시장 격리국을 매입한 후 농가 잔량분에 대한 농협 자체 수매를 유도해 시중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특수가스인 NF3, 즉 삼선화질소를 생산하고 있는 영주 OCI 머티리얼즈가 800억 원을 투입해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투자로 신규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장욱현 영주시장, 임민규 OCI 머티리얼즈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NF3 공장 증설에 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NF3 생산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국내외 반도체 및 LCD 산업과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 OCI 머티리얼즈는 NF3 공장 증설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12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850억 원의 호텔 리조트 건립에 관한 MOU 체결에 이어 OCI 머티리얼즈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쾌거를 거둔 민선 6기의 순탄한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야간 조업을 하는 모든 어선은 의무적으로 어업 등을 달아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설비 기준을 개정하고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들이 어업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배 길이가 20m 이상이거나 총 통수가 20톤 이상인 어선은 야간 조업 시 어업 등 설치가 의무적이었으나 그 외의 어선은 설치 의무가 없었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사립외고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 TF팀을 만들어 자본 유치와 육성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TF는 교육종사자, 장학재단, 시민위원회, 산단 임직원 등 기업인, 학부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F는 여수 교육개혁을 위한 시민 공론화 과정과 사립외고 설립 등 지역 명문고 육성 방안 제시, 사립학교 운영 자본 유치, 학교 설립 자문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남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대회이자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인 제26회 하남미술대전이 개최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상식을 마치고 시민들 대상으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역량 있는 신인 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하남미술대전이 11월 6일 시상식을 갖고 11일까지 엿새 동안 수준 높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하남미술대전은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전통과 명망을 갖춘 대회로 한국화, 서양화, 서예, 문인화 등 7개 부문 13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미술계의 지명도 높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친 결과 모두 100개 작품이 올해의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요. 대상은 문인화 부문 국미애의 물 건너 님 만나고파가 차지했으며 강혜림의 꿈을 꾸다 외 세 작품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남미술대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미술인들의 참여가 늘고 있고 작품의 수준 또한 매우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상작은 하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전시돼 시민들은 모처럼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선 이상 작품들은 11월 11일부터 2주간 유니온타워에서 연장 전시하는 행운을 누립니다. 부천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이 가능해져 인구 99만여 명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2030 부천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030 부천도시 기본계획은 장래에 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계획으로 인구계획, 공간구조 재편을 비롯해 토지 이용, 공원 녹지 등의 부문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시의 계획 인구는 99만 1000명이며 도시 공간 구조는 2도심 5지구 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4지구 중심의 중상동, 부천 소사, 춘희 원종의 3개 생활권으로 재편됩니다. 토지 이용에서는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변경되는 시가화 용지를 비롯해 장차 주거,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될 수 있는 시가화 예정 용지가 포함돼 상동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소사 복합역사 등 각종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대곡, 소사, 원시, 복선 전철 계획이 반영됐고 장기 추진 과제로 서울 홍대 입구에서 화곡을 잇는 도시철도 연장 계획과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원 녹지 계획에서는 지역 거점 공원을 확대해
1인당 공원 면적을 6.6제곱미터에서 7제곱미터로 확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초부터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수차례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함께 이번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했으며 관련 내용은 이달 말 시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전국 최초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부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들을 위한 각종 금융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곳인데요. 부천 시민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인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지난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재단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자리에 통합한 것으로 한 번 방문만으로 상담에서 심사와 지원,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한 주거, 고용, 복지 관련 금융상품도 도입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운영자금 대출 등도 지원합니다. 시는 지금까지 지역 내에 서민금융 유관기관 지점이 없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센터를 통해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인천 부평과 계양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서민금융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 회령봉과 보래봉 등 평창 등산로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장례삼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산로 장례삼 심기 평창군 협의회가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읍면 주요 등산로에 장례삼을 심는다고 밝혔는데요. 협의회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장례삼 협의회는 2000년부터 장례삼 심기를 시작해 2005년 정식으로 협의회를 결성하고 관내 등산로를 가꾸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평창군에서 장례삼 씨앗과 묘삼 구입비를 지원받아 지역 내 유명 등산로에 심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장례삼 종묘 100kg과 종자 60kg을 구입해 8개 읍면 주요 등산로에 심을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3일 대화면 매봉산에서 실시된 등산로 장례삼 심기 행사는 대화면 이장과 사회단체 회원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단체와의 친목 도모는 물론 평창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장례삼을 캐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평창군은 등산로 장례삼 심기를 통해 등산객들은 건강 증진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등산객을 통한 농해 소득 향상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장례삼 심기 지원을 계속해서 평창군 등산로를 장례삼을 만날 수 있는 명품 등산길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평창에 있는 한 예술관에 관람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폐교를 개조해 미술관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실제 작가들이 상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 작품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무의예술관은 지난 2001년 폐교를 개조해 설립했는데요. 서양화가 정연서, 서예가 이천섭, 조각가 오상욱, 도예가 권순범 등의 예술인들이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평창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무의예술관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음 가득 예술의 향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평창의 자연과 어우러져서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 작가들이 이곳에 상주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미술관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분위기가 풍겨납니다. 무의예술관은 작가가 어떤 미술관 가면 작가가 없잖아. 이렇게 그냥 그림만 붙어 있고 작품만 붙어 있어요. 큐레이터가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는 우리 그 예술관은 작가들이 직접 다 있으니까 오셔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작품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본래 초등학교 운동장이었던 곳은 야외 조각공원으로 바뀌어 100여 점이 넘는 조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교실은 도자기와 서예, 그림 등을 전시하는 전시실과 작업실, 그리고 체험학습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덕분에 관람객들은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도자기를 만들고 그림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메밀꽃 그림을 활용해 목걸이나 열쇠고리 등 각종 소품을 만드는 체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무의예술관은 폐교를 개조해 만든 미술관 중에서도 전국 최고로 손꼽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무의예술관 작가들은 앞으로 이곳을 평창을 대표하는 예술마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기획이 이제 동계올림픽도 18년 동계올림픽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평창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림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림 가르쳐주고, 서예 배우고 싶은 서예, 뭐 도자기, 조각, 분야들이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 이제 평창 주민들한테 예술에 대한 걸 좀 뭔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무의예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동절기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휴관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무의예술관 홈페이지 혹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작품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무의예술관. 이제 이곳은 평창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곳 무의예술관에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강원 최대 육가공 업체를 유치한 횡성군이 지난주에는 4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이은 기업 유치 성공으로 친환경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군정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향한 거침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횡성군이 횡성군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횡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관계자 8명과 군 관계자 7명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을 가진 횡성군은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배려로 사업의 성공을 기원할 방침입니다. 이제 원주나 아니면 이제 경북 등지에서 오는 이제 3개 기업이 있고, 그중에 또 1개 기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신규로 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제 창업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보다 기업하기 좋은 이제 환경, 그다음에 여건, 그런 인프라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그 기업체에 일자리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횡성군에 이전 및 신규 투자하는 기업은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품 제조기업 하얀손 산업, 의료 제조기업 SM통상, 컨베이어 장치 제조기업 주식회사 창호 엔바이로, 인주잔디 생산업체 주식회사 동양에코텍 등 총 4곳으로 각각 공근농공단지에 2곳, 묵계 농공단지에 1곳, 우천 제2농공단지에 1곳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투자 규모 또한 4개 기업이 총 83억 원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군청이나 관계기관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동안에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에 공장을 투자를 하게 됐어요. 고용 창출을 많이 하겠죠. 저희가 한 250명에 300명 정도 고용 창출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아마 이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횡성군은 기업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전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함께 상생의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전망입니다. 기업은 지역의 발전을, 지역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동반자로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HSTV 전윤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전년 시행되고 있는 놀토.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답답한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자유가 주어졌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인 학생과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주 숨바꼭질 시간에는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놀토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틀에 박힌 미술교육이 아니라 흥미로운 체험이 가득한 유익한 시간. 함께 가보시죠.
차분한 클래식이 흘러나와야 할 것 같은 미술관에 아이들의 활기가 넘치는데요. 주 5일째 수업으로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미술관으로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아이들이 뭔가 선택하고 뭔가 그 결정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체성을 강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공간 드로잉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입니다. 공간 드로잉.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네네. 그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주간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 흔적을 남기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조가 돼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거기를 그 테이핑을 해서 공간 전체를 드로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앞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학교 미술 수업과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될 아이들의 얼굴에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미술관이라고 해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아이들의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도 막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공간 드로잉이라고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공간 드로잉 수업은 실내에서 아이들이 스케치북에다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색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체험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아이들 설명을 조금 듣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이 공간에서 야외에서 하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간 드로잉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네네. 직접 몸으로 미술을 경험을 해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생소하게 느껴지는 공간 드로잉은 탁 트인 공간 속에서 자신의 몸이 도구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술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결과물이 아닌 행위와 과정으로서의 예술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데요. 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좋은 기회입니다. 아유, 똘말똘말하게 우리 예쁜 친구, 연서 친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는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엄마가 1학년 때부터 이쪽 알고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매주 토요일마다 온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수업 있을 때에 왔어요. 수업 있을 때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같이 모든 활동 같은 것은 조금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니까 조금 힘들지만 더 보람이 있어서 좋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쑥스럽지만 조근조근 발표를 해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기분이? 집에서나 밖에서나 제 아이 성격이 조금 어떤지를 모르니까는 와서 보니까는 조금 이런 미술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는 좀 성격도 많이 밝아질 것 같고 창의력이나 요즘 많이 그런 걸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미술의 고정관념을 깨워준 공간 드로잉. 새로운 미술 교육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시립미술관에서 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선보일지 기대됩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미술인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 조금 더 넓은 미술의 세계를 알게 됐겠죠? 그래서 아마 토요일이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포항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색다른 토요일 마음껏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김치는 한국인에게 특별하고 행복한 음식이죠. 청정 영양을 대표하는 아삭아삭 무공해 고랭지 배추, 감칠맛 나게 매운 고추의 명품 빛깔찬 영양 고춧가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최고의 양념 재료들이 어머니들의 정성과 손맛으로 하나 돼 대한민국 명품 김치로 탄생합니다. 2014 빛깔찬 영양김장축제가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영양군 1월면 주곡리 영양고추 특구내에서 열립니다. 축제에 오시면 최고의 국산 재료만을 사용하여 직접 담가 드실 수 있는 김장 체험, 김치 및 각종 양념 쇼핑, 다채로운 이벤트, 그리고 마음까지 맑아지는 청정 나들이를 한꺼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14 빛깔찬 영양 김장 축제를 기억해 두셨다가
올해 더 맛있는 김장김치를 온 가족이 함께 영양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가 주인공인 축제, 국내 대표적인 디자인 행사인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 1층 홀 B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균형 잡힌 삶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건강한 사회 시스템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전문 회사, 디자이너 프로모션, 디자이너스 랩, 한국 콘텐츠, 글로벌 콘텐츠, 월간 디자인 특별전 등 7가지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서울 시내 100여 개의 디자인 스팟에서 펼쳐지는 장외전시 서울 디자인 스팟과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인테리어 트렌드 및 성공하는 마케팅 노하우 디자인 세미나 어바웃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들의 남다른 창의성이 반영된 제품, 그래픽, 공간 등이 전시되고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가셔서 관심 있게 둘러보세요. 좋은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할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동을 받을 때면 감동 호르몬인 다이돌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 해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요. 최근 의학이 발견한 이 다이돌핀의 효과가 엔돌핀의 4,000배라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